대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올 한 해가 2차 전지로 시작해서 2차 전지로 7월까지 좀 끝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죠. 7월 26일 오후 1시경에 2차 전지 쪽 변동이 상당히 크게 나왔다가 그 다음 날까지 변동이 이어졌고 빠르게 한 2, 3거래일 안에 만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항상 이분을 많이들 찾으십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는 지난주에 2차 전지 시세 보다가 약간 몸살할 것 같았어요. 너무 막 힘든 거예요. 막 급등락이 나오니까.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부장님은 그 변동을 보면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힘든 이유는 내가 이제 그 최고점에 그 수익률을 찍힌 그걸 숫자를 봤을 텐데 그게 이틀 만에 확 줄어드니까 그쵸. 뭔가 그 상실감이 들고 뭐 이랬을 텐데 저는 그날 급등을 했는데 이제 신규로 이제 계좌를 뜨시고 현금으로 넣으신 분들이 좀 많이 최근에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뭐 26%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는데 최근에 조정이 좀 들어와서 새로 오신 분들도 좀이라도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그렇게 고점 찍고 빠진 게 없었던 일이 아니고 그리고 신고가를 찍을 때만 한 번씩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렇게 빠졌던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7월 26일과 7월 27일 이틀간의 투신에서 코스닥 150 선물을 대거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7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이제 양일과 2천억 이상 매도해서 총 5,440억을 코스닥 150 선물을 매도를 했고요. 이틀 연속 매도를 했고 27일에는 연기금이 코스닥 150 선물을 1,412억을 매도했는데 저는 코스닥 150 선물을 이렇게 대규모로 매도하는 거는 연기금 이렇게 매도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례적인 수급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는 수급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외국인들과 연기금에 특히 이제 그 기관들의 그 코스닥 150 선물 매도를 외국인들이 그대로 다 매수해가지고 다 물량을 받아냈고요. 네. 27일 날 종가로는 코스닥 150 선물 쫙 밀어 올렸습니다. 위로 쫙. 그래서 그걸 보고선 3거래일째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여기 혹시 무차익 공매도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외국인 선물 포지션상 추가적으로 선물 매도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그날 그 3일째 그 하락이 있는 그 시가는 저점이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환매수가 무조건 들어온다고 판단해서 그날은 그러면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은 종가 고가라고 전날 밤에 작전을 짜고 계획을 잡고선 시가 받아라. 그런데 원래는 시가로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 그날 이제 일본에서 BOJ에서 뭐 YCC 상향 요 얘기가 12시에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시가 받고 12시 이후에 추가하자 요 전략이었는데 뭐 별 얘기 없어가지고 그냥 가버려서 일단 시가 정도에서 물량을 초반에 사는 정도로 해서 그 고객들한테 코멘트 드린 거를 그렇게 실행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고 해서 네. 뭐 그날 사셨으면 에코프로 한 95만 원 뭐 이렇게 94~95만 원 그 정도 시가로 잡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요. 8월 말까지 에코프로라고 하셨던 것을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거 유지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 8월 11일에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네. 이게 보통 한 4조 5천억당 한 1,000억 정도 수급이 하니까 뭐 한 9천억에서 1조 정도 예상하고 뭐 그 이상도 얘기를 하는데 뭐 한 1조 정도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실제로 그것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는 휴스케이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공매도 잔고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아직 좀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들고 있고 그거 수급과 이벤트가 없는 포스코홀딩스 쪽에 이제 공매도가 급증하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포스코 그룹주로 이제 공매도 전쟁이 이제 확전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2차 전지 핵심 주도주는 에코프로가 최고 대장 주는 건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제2 에코프로로 보고선 매수하는 개인 투자들이 상당히 많다. 거의 3조 이상 그 매수했다는 그 뉴스가 있었고요. 비중이 이미 충분하신 분들은 잘 그냥 끌고 가시고 지난번처럼 이틀 연속 이렇게 급락을 했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비중 확대 관점인데 워낙 이제 수익적 여유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에코프로가 뭐 100주 있다 그러면은 뭐 5주, 10주 사는 건 한두 주 사는 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신규로 보신 분들은 지난번에도 제가 편하게 담을 수 있는 구간은 아니고 좀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신규는 맞아요. 기다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뭐 10주를 사겠다고 하면은 뭐 한 주, 2주 사고 한 2주 사고 또 늘리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뭐
자기가 살 금액의 한 5번 분할 정도는 전략? 네. 5번 정도는 분할을 매수할 생각으로 내가 사서 물릴 생각으로 이렇게 분할로 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ETF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20% 가까이 때문에 일단 8월 달에 MSCI 수급으로 기대감으로 인해서 8월 말까지 좀 올라가게 되면은 다른 그 2차 전지 소재부터 해서 그리고 그 2차 전지 소재를 담지 못해서 다른 2차 전지를 보는 이게 매수가 확산될 거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전체가 양봉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어제 뭐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 네. 지난주 수요 금요일부터 조금 시장이 색깔이 좀 바뀐 건 그러니까 이제 그 수요일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급이 쏠림으로 인해서 이제 그 롱숏 펀드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을 손절하고 2차 전지 종목이 쇼커버링 하면서 이게 쏠림이 나타났고 다시 공매도가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변동성이 나타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일단락되면서 상승 종목수가 많아지고요. 2차 전지가 올라오더라도 반도체도 같이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도 두루두루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건전한 정상적이고 건전한 시장으로 지금 다시 시장이 되돌아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에코프로는 8월 11일 MSCI 편입 기대감을 갖고 8월 말까지는 여전히 에코프로의 시간은 지속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중요한 그 양봉이 나온 게 에코프로가 그 목요일 장대 음봉을 장악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네. 이틀 연속. 그래서 상승 장악형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1차 그러니까 두 번째 음봉에 대한 매물은 소화가 됐고요. 장악형이 나왔어요. 에코프로가 제일 먼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금양 같은 경우도 지금 숏스퀴즈가 계속 나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투신에서 그 5,440억 선물 매도 친 거는 그 7월 28일과 어제까지 해서 3,769억 환매수를 했는데 아직 한 거의 2,000억, 1,800억 가까이 아직 판매수 다 못했습니다. 판매수와 물량이 있고요. 연기금은 하나도 매도를 지금 판매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연기금이 그 코스닥 150 선물 매도 친 거는 이거 손실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기금에서 이런 식으로 파생하지 않는데 요거는 이제 자금을 받은 그 연기금 자금 받은 다른 이제 운영사 쪽에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한 것으로 좀 개인적으로 그 추출하고요. 어떤 뉴스를 본 건 아니고 제 네. 개인적인 추측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이런 것까지 쇼커버링 들어온다고 하면은 계속 그 물량 유지하고 잘 끌고 가시고 8월 말 정도에는 비중 조절하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고 지금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은 비중 많이 실수하고요. 8월 말까지 그 매매 관점,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 네. 8월 이후에 이제 MSCI 편입 이후에 이제 그 단기 고점 찍고 나서 조정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다시 저점 매수를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주 저희랑 함께 호흡하시면서 전략 주고 계시니까요. 8월에도 계속해서 이 전략들 뭐 시장 변동에 따라서 업데이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 지난주부터 좀 같은 맥락의 의견들 주고 계시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신규 매수자분들 뭐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움직이실 분들 관심을 가져보시고 길게 끌고 가시는 분들이야 그에 맞춤한 전략은 따로 있겠죠. 자, 계속 말씀 주셨던 내용이고 이제 종목으로 조금 더 세세하게 몇몇 가보겠습니다. 어제 SK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5월 30일 공략주예요. SK이노베이션. 좋은 시세가 났어요. 뭐 23% 수익 짧은 시간 안에 기록을 했는데 이거 AS 부탁드릴게요. 네, 결론적으로 제 목표가 30만 원 드린 거 유지하고요. 이게 이제 제가 올라갔다가 유중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되돌렸거든요. 네. 제가 유중 받으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17만 4천 원짜리가 이제 이제 11선 돌파 나오면서 저점을 잡은 게 바닥을 잡은 자리가 그 정도인데, 그 정도에서는 고객분들한테는 추가하실 분들은 추가하셔라 이렇게 이런 드렸는데 많이들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추가를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모두 다 수익 구간인데, 일단 작년 연말 수주 잔고 290조 정도 되고 올해 3분기 때 340조 정도 예상한다고 미래에셋에 나오는데 네. 달성 가능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배터리 3사 수주 잔고가 3분기 때 한 1,10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LG 엔솔이 한 600조 얘기 나왔는데 일단 제가 파악한 정보로는 LG 엔솔은 600조 넘을 거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뭐 대형 전지 쪽에 하반기 쪽에 지금 대규모 수주가 나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지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 원통형 배터리는 이제 그 소형 배터리를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부터 해서 LG 엔솔이 수주가 이 정도면은 그 SK이노도 충분히 그 340조 이상의 수주 잔고 달성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그 3세대 디스태킹 요거 기술을 도입하면서 수율이 확연히 올라가서 네. 좀 그 흑자 전환, SK온 쪽 흑자 전환이 좀 연기된 거는 아쉽지만은 이제는 3분기 때는 충분히 흑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또 유가가 어제 81달러 돌파했거든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유 부분에 대한 그 실적도 확연히 회복되는 게 확연히 보여서 그러니까 정유 부분 좋아지고 그리고 SK 오온 쪽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그림이 지금 나타나는 구간에서 어제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제가 그 타 방송에서는 18만 원짜리가 딱 그 매수하기 딱 좋은 자리를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딱 지지하고선 급등세 나타나서 끌고 가시는 전략 말씀드렸고요. 매수 관점에서는 좀 저점점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 한 19만 원 이하 정도에서 조정 나오면은 거기서는 매수 관점이고 지금은 뭐 비중 줄일 거 없이 그냥 끌고 가시고 아마 그 신고가 라인이 아마 30만 원대 요 정도 될 건데 거기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만 원까지 보유자분들을 홀딩해보자.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20만 원 아랫단에 내려올 경우 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부장님 혹시 금양에 대한 의견도 가능할까요? 금양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어제 시간 외에서 또 화재 소식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뭐 주가에는 별 영향이 안 줄 것 같고요. 금양의 그 투자 포인트는 어쨌든 그 원터링 배터리, 그 일치고 원터링 배터리 개발과 그리고 이제 몽골과 이제 그 콩고 민주공화국에서의 리튬 사업의 이제 지속 그 실제 여부 요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이제 금양 같은 경우도 지금 MSCI 편입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확률상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유가 급등 사유 때문에 그런 거고, 금양도 코스피 200이 편입 때문에 공매도가 집중적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2차 전지들 쇼스키 나이고 하면서 의외의 곳에서 쇼스키가 가장 먼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보다 금양이 먼저 발생했습니다. 네. 이게 먼저 뚫렸고요. 그리고 그거라든가 뭐 에코프로 HN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쇼스키지가 터지면서 이제 그 공매도 입장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터졌는데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쇼스키 터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원통형 배터리라든가 그런 리튬 광산에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8월 11일 이래서 많이 편입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조정이 나올 것 같아서 8월 10일까지는 좀 가져가 보고 거기서 좀 비중 조절이라든가 한번 차익 실현 노리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공부하지 못해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게 답변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른 섹터로도 가보겠습니다. 네이버 일정 때문에 8월 24일에 생성형 AI 서비스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AI 쪽에 시세를 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워낙 AI 하드웨어 쪽 이렇게 다 돌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 연초에 뜨겁게 관심을 받았던 소프트웨어 쪽 추가 관심 가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종목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시장 자체가 상당히 건전해졌다라고 네. 또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투자자들만 수익 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물렸던 분들도 이제 그 어쨌든 회복이 되고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됐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네이버를 갖고 계시다가 이제 에코프로 BM을 사셨는데 에코프로 BM이 100% 넘어가면서부터 네이버를 정리하시고 같이 그렇게 상기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제 그 급등세가 좀 나타났죠.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연일쯤 매수세가 있고 한 달간 외국인이 84만 주, 기관이 77만 주를 순매수를 했고, 일단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상회 전망이 일단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3,684억 원 컨센이고 매출이 2조 4,300억 정도인데 이거를 각각 한 매출은 한 18%, 영업이익은 9% 이상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와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8월 24일에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공개 기대감이 있어서 요거 나오니까 뭐 AI 관련 뭐 알체라 오브젝 뭐 이런 것들 테마 종목들도 같이 어저께 좀 급등세가 나타난 것들이 특징이고, 그리고 이제 장 끝나고 나온 뉴스가 그 8월달에 사우디 네오십틴 수주 본계약이 뭐 유력하다 단독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네네네. 요거는 그렇게 그냥 기사가 있었다 정도로만 이해하지 이거를 기대하시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8월달에 그 다섯 개 국내 이제 AI를 개발하는 개발사들이 뭐 KT, 네이버, LG, SKT, 카카오가 모두 8월달에 지금 공개한다고 해서 8월달에 여기에 대한 그런 테마라든가 모멘텀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그 네이버 주가 움직임이랑 이게 그 수급을 잘 보면은 거의 기간 수급에 그대로 그냥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관들이 팔면은 그대로 주가가 빠질 수 있어서 좀 굳이 이거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수급에 속지 말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회사가 실적을 계속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이 성장률 자체가 자꾸 둔화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밸류에이션 할인에 의해서 예전처럼 주가가 계속 이렇게
그냥 계속 급등하는 이런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매물대가 좀 대부분 두텁게 있는 종목이니까 이거를 쫓아가시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상승 시에는 계속 비중 줄여가면서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요. 듣고 싶은 건 많고 시간은 제약이 되고. 자, LS 가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LS 그룹주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관심받는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LS 같은 경우 5월 2일 부장님의 종목이었는데 와, 이 종목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는다고 할 만큼 정말 좋은 시세가 났어요. 70% 정도. 결국에는 제2의 포스코홀딩스 기대감을 안고 있어요. 어제는 뭐 두산도 좀 그런 관심을 받았는데 이런 지주사의 관심이 계속 진행이 되네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LS 이렇게 이제 지주사들이 네. 그러니까 산업이 성장할 때는 사업사도 좋지만은 지주사의 성장성이 더 가파르기 때문에 지주사 프리미엄을 받은 거. 그렇죠. 이제 상장사, 비상장사 모두 네. 모두 다 수혜를 받는 그런 구조라서 그런 회사도 좋고요. 제가 저기 5월 2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한번 급등했다가 뭐 9만 원 깨지고 빠질 때 AS를 드렸습니다. 저 9만 원 이하에서는 재매수 자리라고 말씀드렸고요. PBR 한 배 자리를 도착했는데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LS도 그렇고 일단 PBR 한 배를 목표가를 드린 다음에 거기서 밸류 계산 다시 하자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목표가 괴리가 있기 때문에 한 배를 갖다 놔도 저정 수익이 나오니까 포스코홀딩스도 한 배 주니까 거의 100% 가까이 100% 정도 나온 것처럼 네. LS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한 배 달성했으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좀 달라진 게 그전에는 LS가 그 사모펀드에서 물량을 많이 갖고 있어서 2차 전지가 감히 제가 못 갔습니다. 이게 롱숏의 관계 역할이 있어서. 그런데 사모펀드가 21만 주를 판 날 그때 이제 그 급등하면서 물량을 털면서부터 수급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랑 같이 동행하는 그런 그림이 드디어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LX 일렉트로닉, LS 네트워크스, LS 전선 등 이런 이제 상장사 그리고 이제 그 LS M&M과 그 밑에 토리컴 등을 포함한 이런 비상장 자회사들 수익 모두 입을 수 있는 게 LS이기 때문에 LS 그룹 전체적으로 해서는 그냥 LS를 탑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큰 조정보다는 이제 11만 원 아래, 이제 10만 원 라인 정도에서는 매수 관점. 전에는 제가 10만 원 아래, 9만 원대에서 매수 관점이지만 지금은 네. 이제 10만 원 지지 라인 같습니다. 그래서 그 10만 원 초반, 11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요걸 목표가를 한번 더 올려서 지난번에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19에서 20만 원 정도 목표가 상향하고 11만 원 이하 매수 의견 좀 드리겠고요. 포스코 홀딩스의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은 별도로 포트에 넣고 좀 관심주를 주기에는 충분한데 어떤 주가 조금 그 5일선 좀 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좀 철저하게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 그냥 기술적으로는 5일선에 오면은 1차 매수하고 만약에 밀리면은 11선 더 밀리면 21선 이렇게 지금 한 3분할 정도 매수 전략을 잡고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조정 같습니다. 시 분할 매수 관점 대응하시고 목표가는 19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잡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관심주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오늘의 종목이 하이비전 시스템이네요. IT 쪽으로 넘어가네요. 저희 카메라 쪽. 네, 카메라 검사 장비 네. 업체고요. 그러니까 밸류가 너무 싸서 가져왔고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7배, 내년 기준으로 6배짜리인데 보통 그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관련 기업들이 평균표가 24배 정도 되니까 확연히 싼 거고요. 자회사 프론티어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프론티어가 사실 탑픽이긴 한데 그러기에는 이제 하이비전이 너무 안 가고 너무 싸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또 이제 이런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을 한 세네 군데 정도 벤더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카메라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그 품질의 균일성 위해서 벤더를 나누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동사가 이제 북미 고객사와는 거의 10년 이상 길게 그 레퍼런스를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카메라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동사가 이제 그 센싱이라든가 2차 전지 장비 쪽으로도 지금 전방 산업이 사업이 그 다각화가 되고 있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이런 2차 전지 패키지 검사 장비 쪽이 매출이 95억 발생해서 이제 의미 있는 숫자가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반도체 패키징 쪽도 지금 진출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단순 카메라 사업에서 고유의 사업에서 점점 사업이 확장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부터 뭔가 성장세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프론티어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제 그 자율주행 쪽으로 그 자동차 카메라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좀 분명히 나타나고 탐방을 갔다 온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프론티어 상당히 좋게 얘기해서 거기 자회사에 대한 수혜도 동사가 얻을 수 있고요. 또 이제 3D 프린팅과 로봇 분야에서의 자회사 큐비콘이 있는데 네. 여기도 좋을 것 같아서 로봇 관련이라든가 3D 프린팅 이런 관련이로도 충분히 동사가 수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작년에는 좀 어진 쇼크가 나왔지만은 올해부터는 턴어라운드 되면서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왔고 밸류에이션 따다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추정 EPS가 3,343원이고 요게 PER 8배 적용하면은 목표가 26,000원, 10배 주면은 33,000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그 피어 그룹 대비해서는 워낙 퍼싸니까 최소 그냥 1차 8배에서 26,000원, 2차 10배에서 33,000원 목표가 드리겠고요. 손절가 18,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이 종목 그 흐름 가격 라인까지 저희 잘 기억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그리고 산업에 대한 전략 이창환 부장님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